상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 팀장입니다. 손현숙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김현주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 팀장입니다. 예, 이어서 2023년 세무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직급별 정현황과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시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가 2,658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최종 세입 목표액은 본 예산 대비 157억 원이 감소한 2,500억 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가격의 급속한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가 23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한층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를 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은 관내 단독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28일 총 4,542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6월 1일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용도 변경, 토지의 분할, 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이 조사 대상으로 2023년 9월 26일에 16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더욱 공정하고 공정한 과세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 대상 소유자가 되겠으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7월 납기분의 과세 대상은 주택 50%와 건축물 등이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3년 재산세 징수액은 본예산 대비 230억 원이 감소한 870억 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공시가격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철저히 부과 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예상액은 전년 결산 대비 41억 원이 감소한 92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분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의 실적 호조로 예상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잔액신고 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 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최선을
오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 부과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32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74%의 징수하였으며 12월 정기 부과분을 포함하면 예상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로, 누락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공평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우 의원입니다. 지방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세입 전망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좀 전망은 좀 하지 못했던 건가요? 감축의 금년 예산 전망을 작년 9월경쯤 돼서 그때 전망을 이제 올해 본 예산 전망을 했는데 그때 시점에는 부동산 경기가 한참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시점에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갖고 그 시기 올 연초까지 계속 지금까지 계속 다운됐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재산세에 산정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초 작년 그 본예산 할 때 전망을 할 때 시점이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웠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예. 본예산 대비해서 20.9% 약 21%가 감소하는데 그러면 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좀 세우고 있는 건가요? 특별히 저희 지방세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하면은 그 세원 관리에 보다 좀 철저히 기하는 거 요거 말고는 특별한 저기는 없고 단지 이제 좀 저희가 좀 우리 시는 그나마 좀 좋았던 거는 지방 소득세 기아자동차가 이제 워낙 그 영업 실적이 좀 호전이 돼서 그 재산세 230억 감소 부분을 많이 좀 이렇게 커버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 시는 그나마 그래도 좀 형편이 좀 나았던 다행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재산세 비율이 좀 높고 네. 이제 우리 시의 그 공간 구조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에 있는데 앞으로 좀 2, 3년, 3, 4년 후에는 아마 지방 소득세 비중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현실적인 지금 차원에서는 지방세에 의해서 예. 우리 재정이 좀 확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이렇게 갑자기 뭐 한 21%가 예. 감소한다는 거는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꼼꼼하게 좀 세워서 예, 예. 시 재정에 문제가 없게끔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공정한 재산세 부과 징수에서 보면은 23년도 재산세 부과 목표액이 870억 목표액인데 예, 예. 부과액은 320억 정도가 부과하는 거로 지금 돼 있거든요. 요 이 자료 부과액을 저조하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요 자료 작성 시점이 8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 7월 달에 재산세를 우선 먼저 고지서 한 번 보냈고 9월 달에 또 정기분 또 고지서가 좀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9월 달에 580억 가까이 이렇게 부과를 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연말까지 당초 목표액 한 870억 원 무난히 예, 달성될 것으로 분양이 좀 될것 같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시의 그 재정에 관해서는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좀 따져서 예. 어떤 그 사업에 있어서 문제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시에 지금 세원을 지금 발굴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지금 현재 뭐 재산세나 뭐 자동차세 뭐 지금 뭐 그런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은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전국적인 뭐 세익 감소 추세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그래도 저희는 기아 자동차 때문에 그 230억이라는 그런 부분을 뭐 기아 자동차에서 지방 소득세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 보고 때도 아무튼 이런 부분이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올해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는 정확한 뭐 세입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 법무과하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우리 그 고지서 발부를 할 때 예, 지금 예. 이제 고지를 할 때 지금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혹시 같이 저기 고지를 안내를 좀 합니까? 무슨 지금 뭐 징수과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고지할 때 예. 이런 내용들이 납부 방법이란지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면 혹시 납부하는 그 일자나 이런 걸 놓치지 않고 할 텐데 또 그거를 잘못함으로써 또 체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어떻게 그런 안내나 학습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정기분 고지서뿐만이 아니고 수시분 고지서 나갈 때도 고지서에 그 다양한 그 납부 방법들을 다 명기해 갖고 그 시민들한테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유텍스랄지 예. 우리 저 인터넷상이랄지 뭐 현금 계좌이체 있는데 예. 왜냐하면 특히 뭐 유텍스나 이런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고지서에 의한 납부 방법을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층 계층 중심으로 각종 전자납부나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위텍스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들을 많이 선호들 하고 계신데 저희가 온 오프라인 각종 홍보 매체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좀 시민들한테 좀 적극 더 홍보 활동을 좀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지서 안내할 때 예, 예.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좀 강하게 예. 뭐 안내를 해서 혹시 시기를 놓쳐서 예. 사실은 가산세를 물거나 또 혹시 또 뭐 의도치 않은 예. 뭐 법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좀 네. 같이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이지한 의원님. 네. 네, 이재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환급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생기겠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라든가 네. 우리 일반 감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저희가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그 이럴 경우에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주는 부분들이 좀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든가 이랬을 경우에 취등록세 면세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든가 얼마 정도 감세? 220만 원 정도, 예, 최대가 2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대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220만 원 정도의 예. 취득세가 감면되는 거죠. 예, 예. 그 주택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한도가 220만 원이고요. 예. 그 주택 가격, 예, 주택이 얼마
이상 뭐 얼마 이하 그건 없습니까? 주택 가격이 13억, 12억 그 정확한 금액은 저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는데 대충 한 12억 미만의 주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네,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할 예. 때는 취득세 220만 원 정도가 예, 예, 감면되는 거죠. 예, 예. 혹시 이번에 저희 광명시 환급 대상자가 있었어요? 예, 좀 있었습니다. 몇 명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 정확한 규모는 저도 다시 한번 좀 자료를 살펴봐야겠지만은 그래도 그 아주 그러니까 우리 지방 재정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건수가 그 정확히 원하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혹시 서면으로 예. 아니, 뒤에 혹시 팀장님들 혹시 아이고, 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도세팀장 최희숙입니다. 의원님, 제가 생애 최초 그 지금 그 환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서요.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10월 11일 정도에 경기도 조례로 경기도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생애 최초 감면에 대해서 이제 확대되는 그 조례가 다시 그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1자녀가 있는 가정에 소득 수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전면 이제 면제되는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생애 최초에 대한 감면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부분 좀 네. 이렇게 좀 숙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혹시 우리 이런 이 특례법이 이제 바뀌면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홍보를 좀 더 많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식산업센터에도 거기 보면 일반 감면 대상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나 지식센터 입주자 등에 대해서 감면 받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그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에서도 감면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네네. 지금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급된 1월 1일부터 이제 소급 적용을 했는데요. 79건에 1억 1,464만 원. 그 부분은 14억 6,400만 원 지금 환급 처리가 됐습니다. 14억 6천만 원 정도요. 네네. 그 다음에 생애 최초는 296건에 5억 4,800만 원 정도 환급 처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그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가 얼마 정도 감면이 되는 거예요? 35% 감면입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그 어떤 법이 적용이 되나요? 우선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예. 적용이 됩니다. 그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냥 규정에서 입주하면 다 그냥 모든 사람이 35% 감면 받는 건 아니죠. 네, 그 해당 그 업종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네. 뭐 지식 관련 산업이나 아니면 그런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네네. 저 데이터를 제출해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서면으로 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섞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영덕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 및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수입 체납팀장입니다. 유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9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분장 사무와 170쪽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투명한 세입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 모니터링으로 시 재정의 주요 재원인 세외 수입에 대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연중 변동분은 즉각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최종 세외 수입 세입 목표액은 596억 원으로 본 예산 대비 65억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 증가 사유로 광명 9구역, 12구역, 재개발구역 토지 및 건축물 등 공유재산 매각과 2022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정산 등으로 78억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침체에 따른 도세 세수 감소로 인한 도세 징수 교부금 감소 및 농지법 위반이 이행강제금 부과계획 취소 등으로 13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본예산 531억 원 대비 6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임시적 세외 수입의 변동성이 커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연평균 징수액, 세입 특수 요인 등 징수 여건을 최대한 반영, 신속한 세수 추계로 안정적 시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세입 목표액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맞춤형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지방세 2월액 체납액은 218억 4,300만 원이며 금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91억 7,400만 원입니다. 8월 31일 현재 그중 80억 4,500만 원을 정리하여 87.7%의 체납 정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추진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코로나19 등 대외 여건 악화로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익 없는 압류에 대한 체납 처분 중지 등 정리 보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65명에 8,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10월 이후 지방세 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체납 처분 중지 후 정리 보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상습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정교한 실태조사 및 체납 처분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차량 공매, 범칙사건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체납과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체납관리단 9명을 채용해서 운영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500만 원 이하 지방세 및 세수입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로 체납 원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징수를 추진해 왔으며 추진 상황으로는 4,055명의 체납자를
방문 상담하여 2억 6,100만 원의 징수 기여 실적을 달성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6명에게는 일자리 및 복지부서 연계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2월 체납액은 140억 6,700만 원이고 정리 목표액은 2월 체납액의 20%인 28억 1,300만 원입니다. 8월 31일 현재 그중 25억 3,3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신속하게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연중 수시로 법원 공탁금, 분양권 및 가상자산 등 기타 채권 압류와 추심을 하여 징수를 강화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수 등 현장 조사 중심의 징수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현년도 2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과태료 납부 재고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 사항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중점으로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수입 총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불성질자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 인도 명령 및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였고 2,250건의 6억 7,100만 원의 자산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납부 동료로 체납의 장기화를 막아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조사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추진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법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조사 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로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80개 법인을 선정하여 79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13억 9,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감면분 사후관리, 법인 중과세, 과점 주주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하여 10억 400만 원을 추징하여 8월 31일 현재 도합 24억여 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 증대와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5페이지에 보면 지금 체납관리단이 9명이잖아요.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이 주는 만큼 징수 기여액도 같이 주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지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다가 4년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이제 줄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에 맞춰서 인원을 좀 줄여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몰 사업이 돼가지고 올해까지 사업이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이게 명수가 주니까 징수 기여액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좀 약간 줄긴 줄었습니다. 그 9명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건 이제 아직 저희가 이제 또 직원들이 그 부분을 이제 다 커버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단순하게 이제 나가셔가지고 상담 일부 하시고 스티커 붙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세부적인 상담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담은 직원들이 하고 이 9명의 분들은 그냥 단순 현장 나가셔가지고 네. 이제 체납자들한테 이제 체납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또 대부분 집이 빈집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이제 깊은 상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게 도비 사업이고 올해까지 4년 동안 했고 일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없어지는 예, 건가요? 도에서는 지원이 이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납
관리단이 없어지게 되면은 체납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또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파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 안내가 9명이고 연계가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와 연계의 차이점이 뭐죠? 왜 안내와 연계로? 안내는 이제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6명만 지원을 이제 요청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본인이 여유가 있는지 어떤 여건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안내는 9명 다 해드렸고 그 네네. 중에서도 6명만 예, 연계가 예. 된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본인의 선택.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지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재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혹시 이런 게 발생한 이런 일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왔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최근 뭐 이렇게 화제가 됐던 전세 사기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네네. 그러니까 어려워지다 보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지방세라든가 이런 세금 미납으로 인해서 네네. 집이 이제 경매가 되고 그러다 보면 네네. 거기에 대한 살던 이제 전세나 이렇게 월세 사시는 분들에 대한 네. 아주 피해 이런 거는 없었다는 얘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세요. 저 아까 우리 체납 관리단에 대해서 네네. 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올해로 그러면 24년도에는 예. 진행이 안 되겠네요. 예, 도에서 그 4년 동안 했고 이제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도비 지원으로다가 했거든요. 도비 지원은 마무리됐는데 그럼 네네. 시에서는 따로 이거를 뭐 운영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도 이제 전체적으로 타당성도 검토해보고 내용을 이제 봤는데 굳이 이렇게 연장하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판단도 들었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체납 독촉을 할 때 사실은 몇 번 계속해서 이게 올 때마다 부담을 가지고 가중감을 갖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납부할 수 있는 그 뭐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된달까, 압박을 받는달까, 지금 그런 경우가 돼서 뭐 조기 납부도 가능하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체납 고지를 해도 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가 네.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해줄 때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동안의 그 납부 내역을 보면 사실은 비용 대비 네. 저희 수납 실적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 현재 상황도 지금 9명이 했지만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사실은 200% 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시 그냥 도비 일몰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서 멈출 것인지 이 효과성을 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디 시비 자체로 재고를 할 것인지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네. 좀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을 실적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그 안에는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2억 6,100만 원을 연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 상담을 해가지고서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이제 1억 3천이 들어서 예산이 1억 3천인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냥 기여한 걸로 보거든요. 당연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결국은 뭐 이런 뭐 세무과 징수가 연계되는 게 우리 시의 시민의 예산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움 발굴 그거를 통해서 또 징수가 또 효과를 주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신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섞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영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순덕 가족요건팀장입니다. 원현순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입니다. 조미경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최종갑 지적제도자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민원토지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79쪽부터 1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민원행정팀, 가족요건팀, 토지행정팀, 지적팀, 공간주소팀, 지적제도팀 총 6개 팀이며 팀별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인구는 11만 5천 144대에 28만 443명으로
세대당 평균 2.43명이며 외국인 등록 현황은 2,956명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개업소, 위원회, 지적공부 등록 면적 및 집원수, 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의 서면으로 거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민감동 고객 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및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 공무원 선정, 전화응대 친절도 및 민원 만족도 조사, 종합 민원 상담센터 민원 상담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7쪽 민원 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민원 콜센터 운영 구현을 위해 매월 상담 자료를 분야, 유형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와 함께 신속한 민원 응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3년간 13명의 상담 민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생활 불편 신고 해피콜 1,505건을 비롯한 13만 3,3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8쪽 신속 정확한 가족 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신속 정확한 혼인,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로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987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도 함께하는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89쪽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2023년 5월 엔데믹 전환 이후 가장 큰 변화로 보이는 분야는 단연 여행 사업으로 여권이 필요한 해외여행 또한 증가로 이어져 그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 일평균 57건에서 현재는 160여 건에 달하여 점차 늘어난 추세입니다. 여권 신청, 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민족 서비스의 제공을 힘쓰겠습니다. 19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행위 지도 점검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짓 신고 조사,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72건에 3,634만 원,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44건 정밀 조사와 중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교육 홍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91쪽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 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2,656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제공과 공식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2쪽 개별 공시가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 대상 정기분 시내 전필지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가와 수시분 토지 이동이 수반된 7월 2일 개별 공시가에 대하여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결정 공시하여 과세 부서에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139쪽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을 통한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의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스템 유지 관리와 변동자료 정비 등 세부 일정 계획에 따라 공간정보 관리 구축을 실시하여 시스템 최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입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 주소 정보시설 총 14,133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주소 정보시설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도로명 주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소 정보 제공 및 입체화된 도시 구조에 대응하는 생활과 밀접한 사물 주소를 부여 추진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제도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바로잡아 민원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화 1지구 71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일정별 추진 계획에 의거 소화 3지구 지적재사 사업지구 54필지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세계 직지계 사업 추진입니다. 통일된 기준의 지적 측량 성과 관리를 위한 지적 공부의 세계 직지계 변환 사업으로 시행지역 28개 지구 439도각을 변환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7,850필지에 대하여 지적 공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현장 검증 및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분기별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변환 완료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3년도 주요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재현 의원입니다. 광명시에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요거에 대한 좀 어떤 취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올해 들어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세 사기 건수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인천 미추홀구나 근처에 있는 이제 서울시의 강서구, 관악구 쪽에는 많은 피해가 입었습니다. 그 피해를 이제 저희 혹여나 이제 광명시도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월세 관련된 그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예. 현재 그럼 그런 계약 건수가 몇 건 정도 이루어졌나요? 계약 건수는 임대차는 동별로 예. 건수는 많습니다. 저희가 저 상담한 건수는 예, 상담 건수. 네, 한 30억 건에서 50억 건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현재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봉사단이? 네, 예. 저희가 이제 마을 봉사단을 이제 저 올해 초에 구성을 했는데요. 광명시 마을 공인중개사 봉사단으로 이제 호칭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각 동의 분회장을 맡으신 공인중개사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이제 현장에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단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복지 사각지대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전세 사기와 같은 같이 이제 동행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일반인들은 그 상담이 안 되는 거죠? 일반인도 상담이 됩니다. 일반인도 상담이 되나요? 네, 네. 지원 대상이 이제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렇게 되어 있길래 아니, 일반인도 됩니다. 일반인도 가능하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미 의원입니다. 그 민원 콜센터가 이번에 만기가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위탁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금년도까지 이제 민원 콜센터가 업체가 이제 만기가 되는데요. 위탁의 이제 순서는 이제 공개 모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안서 접수, 그 다음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고시 단계에 있습니다. 네. 공고는 아직 안 내고 아직 공고는 네. 언제쯤 내는 건가요? 26일 날 공고할 아, 예정입니다. 10월 26일? 예, 예. 아, 지금 이 KTIS가 계속적으로 우리 하고 있었던 곳인가요? KTIS가 근 3년 했고요. 그 전에는 아니었고. 그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새로운 곳에서 온다 그러면은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그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똑같죠? 우리 시에서 하는. 예, 그런 그 것들은.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13명이 계시는데 그 인원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만 바뀌고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고용 승계라는 거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달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다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아무튼 민원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했잖아요. 7월 달에. 예, 예. 그때 방문 조사가 있었는데 이 방문 조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방문 조사는 저희가 이제 그 일제조사에 따른 일제조사 정비 개혁에 의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 모시고 전체 회의를 한 다음에 통장님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사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주소지는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 활동이나 이런 걸 안 하신 분들 1인 가구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통장님들도 뭐 방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집에 없다거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일단 뭐 1인 가구 분야는 이제 복지 분야 사각지대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또 점검차 제가 다음 주에 나갈 예정인데요. 그런 분들의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1인 가구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제2차, 제3차 방문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굳이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1인 가구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1인 가구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통장님이 뭐 방문을 하셨다거나 뭐 그런 흔적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일단은 뭐 거기는 저기 받은 자체는 그게 그런 뭐 동이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 거주하겠지 않고 이게 서명 날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서명 날인을 안 하게 되면은 계속 장기간 그분을 못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주민등록은 거기에 돼 있는데 장기간 그분을 못 만났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뭐 연락을 취해서 그 집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다 확인을 해요? 네.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광명시도 그러면 출생 미등록 아동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우 의원입니다. 현재 광명시의 그 도로명 주소 그 정비가 다 완비된 상태입니까? 네, 전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를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주소 정보시설의 훼손 망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시에서 정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훼손됐을 때는 이 책임성에 대해서 묻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중소정보시설이 이제 뭐 194페이지 보시면은 도로 명판을 비롯해서 5개 주소정보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내부 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당연히 바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수리해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하고 훼손되면 그냥 시에서 다 보수해 준다는 아니, 이제 게. 그 부분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훼손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또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건물 번호가 지금 광명시에 다 부착이 되어 있죠. 네네. 네, 그 건물 번호를 보면은 뭐 잠깐 좀 비교하자 그러면 외국의 그 건물들을 보면 건물의 그 입구에 번호가 크게 해서 길 건너에서도 보일 정도로 이렇게 건물 번호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물 번호가 사실 안 보여요. 바짝 가서 보야만 볼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이 건물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번호를 좀 크게 작게 이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뭐 어디에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뭐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 건물주나 또 어떤 아파트,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시야가 좀 확보 위해서 큰 거를 요청을 하고, 또 저희가 또 현장에 가서도 자 소규모라고 그러면 큰 걸 권장하기 때문에 광명시는 나름대로는 어떤 그 시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뭐 사실 뭐 주소를 보고 찾기 쉽지만은 길가에 있는 큰 도로에 있는 건물들은 그런 그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건물 번호라든지 이런 주소를 좀 부착을 할 때 좀 보기 쉽게끔 좀 크게끔 하면은 찾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게끔 어떤 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부착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좀 정확하게 좀 보기 쉽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재현 의원입니다. 우리 오래된 주민등록 무료 발급 사업도 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홍보가 상당히 좀 덜 된 듯한, 이게 우리 동해 회의를 가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떤 오래된 주민등록증 실은 뭐 우리 젊은 층보다 좀 어르신 세대들이 좀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홍보 한번 하시죠, 과장님. 아, 예,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가지면 호주머니 속에 지갑 속에 다들 신분증을 다 소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 전자에 의한 휴대폰에 이제 그걸로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홍보대에서 새로 제작하는 것도 맞지만은 전자의 시스템에 의한 신분증을 더 많이 등록하고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입장에서 더 홍보하고 싶고요. 뭐 기존에 저희가 이제 기존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입장에서 도움이나 방문을 해서 이렇게 새로 등록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추진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동아하고의 협조 관계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국장님이 좀 이렇게 더 신경을 써주셔야 이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아니, 보통 이렇게 시정 홍보, 동회의 가면 시정 홍보를 하는데 이 내용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되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좀 홍보가 더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실은 저도 주민등록증 너무 낡아서 바꾸고 싶었는데 실은 이런 제도가 없어서 5천 원 냈거든요. 예. 그 동에다가 저희가 네.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그 어르신들이라든가 이제 오래된 그런 주민등록증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그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동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방금 우리 이재한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전자 신분증 등록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같이 안내를 혹시 하지 않습니까? 모든 뭐 청소년도 층도 있지만 뭐 모든 홍보 절차는 뭐 시민을 전체 시민을 대상하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전자 우리 신분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뭐 그냥 일반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훨씬 새로 하는 애들은 훨씬 쉬울 거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뭐 지갑에 이렇게 따로 놓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계기를 좀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저 그런 부분은 뭐 저희도 그 담당 과 입장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예, 최대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공인중개사 마을봉사단 지금 이촉식을 지금 이미 우리 연초에 했잖아요. 네. 혹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또 최근에 우리 깡통 전세에 된 얘기가 인근 도시까지 지금 내용이 나와서 아무튼 뉴스의 이슈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지금 대책으로나 지금 현재 뭐 깡통 전세 피해자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두가들 같이 겹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광명시 공인중개사협회 마을봉사단이라고 이촉을 했는데요. 원래 취지의 목적은 이제 저희가 그분들이 현장에 중개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 찾고자 뭐 저희 부서에 뭐 거기는 일 아니지만은 그래도 복지 쪽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조직을 구성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 전세 사기와 관련된 사건이 이제 이슈화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쪽 하신 분들한테 부담을 좀 준 부분인데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에 관련된 상담 이런 부분을 조금 같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구성원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부동산에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전세 안심 앱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까지 이분들이 같이 홍보 활동도 하면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교육할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공시지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 공시지가가 뭐 내렸었잖아요. 올해 아마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굉장히 좀 혜택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뭐 전국적으로 지금 감축, 긴축 이렇게 재정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그 세수의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개별 공시지가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세수 부분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가가 전반적으로 광명시 평균 한 5% 정도의 하향이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그 국토부나 그다음에 저희하고 작업하고 있는 평가사 분들의 어떤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만 올해 내년도는 약간의 상승에 뭐 정확히 퍼센트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상승의 어떤 무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승의 가격으로 뭐 개별 공시가 내년에는 뭐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에 우리 또 주민들께서 세금 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즐거움,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또다시 오른다고 한다 그러면 또다시 이런 내용에 대한 뭐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정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한번 지금 여쭤본 거고요. 또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 아주 좀 특이한 사항이 좀 있어요. 우리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었어요. 개발로 인해서 많이 나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기는 저 1월 달에 저 1월 1일 기준으로 보고받은 내용하고 이번에 추진 사항에서 보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한 300여 명 가까이가 줄기는 줄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조금 눈에 띄는 게 지금 혹시 오류가 아닐까요? 베트남 인원이 지금 대폭 증가를 했고 인원이 반면에 일본 인원이 비슷한 인원만큼 지금 감소가 돼서 표기가 돼 있어요. 혹시 이렇게 대이동을 할까요? 많은 인원인데 130, 40명 인원이 오고 가고 했는데 본 자료 통계는 뭐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요. 저희 이제 광명시가 이제 뉴타운 개발에 따른 지역별로 이제 그 안배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른 이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 이유를 한번 저희가 알 수 있다면 원인 파악을 하셔서 예. 베트남 인구가 지금 여 자료만 해도 한 135명이 줄었고요. 아니 또 늘었고요. 지금 이동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베트남 인구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반면에 일본 인원은 14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감소를 하고 이게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인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이 너무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때 우리가 저희 했던 우리 공간 정보에 대한 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결국은 여기에서는 공간 정보 내용을 관리라는 게 효율적으로 올바른 입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이 정보를 조회했을 때 정확한 정보가 사실은 우리가 조회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비를 한 내용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입력과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조회를 해서 마지막으로 잘 됐구나까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네.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이제 그 공공 데이터 포탈 행정 그 경계에 따른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그 행안부 시스템하고 저희 공간정보 시스템하고 상호 그 연계 사항 데이터 오류는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원인이 있었는가를 확인하고 즉시 저희가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정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바로 정비해 주신 거 확인했고요. 정비 바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런 부분까지 마지막까지 그래도 조회를 해서 바르게 정비가 됐구나라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공시지가 조사 결정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공시지가를 20년 수준 현실화 적용해서 이제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은 광명시도 이 보도자료 지침에 따라서 같이 반영해서 이게 좀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이제 그 공시지가는 정부의 어떤 그 아웃라인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현실화율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공시가가 대부분 이제 일반인의 생각에 비하면은 이제 현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 공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현실화라는 자체는 현재 실정에 맞는 가격으로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축에서 이렇게 접근을 계속 해 왔었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과 같이 맞물려서 부산 경기가 이게 침체되다 보니까 그 가격 현실화를 약간의 어떤
쫓아가지 못하고 가격을 좀 하락하는 기준으로 해서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 예. 그럼 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결정된 대로 광명시에서도 일률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지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민원콜센터의 이제 서비스 확대, 민원 서비스 확대 계획이 나왔는데, 민원 서비스 상담사가 11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감정 노동자신데, 우리 광명시에 광명 노동자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거든요. 예, 예. 혹시 거기에 보면 이제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뭐 이분들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어제도 제가 TV의 석상의 어떤 뉴스가 감정 노동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슈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제 폭언이나 말이 이제 폭언이지만 거의 폭행에 수준하는 그게 이제 지금 감정 노동자들이 여기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민원 콜센터는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힐링 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맞춰서 이렇게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주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고요. 예. 7조에 보면 실태 조사를 좀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모범 지침 등을 배부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이 조례에 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광명시의 감정 노동자 수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우리 이제 민원 콜센터에 계신 분들은 이분들 시민들 직접 대상으로 이분들이 이제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에 대한 그들에 대한 업무 환경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 한번 하셔서, 혹시 개선에 방법이 있다 그러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한번 부탁드리려고 질의 한번 드립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장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 사업 소속안 2023년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김기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3년 주 업무 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보고자료 311쪽부터 316쪽 1번 현황 및 주 업무 계획 추진 상황 5건입니다. 311쪽 일반 현황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는 3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로는 차량 등록팀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 민원 업무와 자동차 종합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및 가태료 부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사팀은 무보험 운행자 및 무단방치 차량 수사와 검찰 송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차량 세무팀은 차량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자진신고 및 수시분 부가 징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3년 8월 말 현재 11만 4,717대로 전년 대비 824대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에 친환경 자동차는 8,470대로 전년 대비 2,088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대당 차량 등록 대수는 1.1대입니다. 다음은 23년 주 업무 계획 추진 상황으로 312페이지 주민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등록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이륜차,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23년 8월 말 현재 11만 4,717대로 전년 대비 824대가 감소하였으며 23년 8월 말 현재 민원 처리는 신규 이전 변경 등으로 자동차 15만 1,844건, 이륜차 3,615건, 건설기계 1,365건이며 총 15만 6,824건으로 하루 평균 939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차량 등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차량 운행 시 보험 가입은 소유자의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법적 의무사항 인식 부족으로 미이행 가태료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맞춤형 사전 안내와 홍보로 가태료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홍보를 통해 의무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차량 운행 시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법적 의무사항 인식 부족으로 미이행 가태료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맞춤형 사전 안내와 홍보로 가태료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23년 검사 대상 차량은 총 5만 958대이며 종합검사 미 검사자에게 신속한 경과 통지로 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입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은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무보험 운행은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큰 피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미가를 해치며 화재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방치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년 8월 말 현재 총 수사 대상은 225건이며 그중 85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40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316페이지 차량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차량 취득세의 정확한 부과 징수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를 하여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 중심의 세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는 23년 8월 말 현재 36,471건에 158억 4천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99.9%입니다. 올해에도 고금리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 등록 사업소 23년 주요 업무 계획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네, 이지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차량 등록 보면 우리가 경유차 같은 게 5년 이상 되면 이제 그 종합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혹시 이게 차량 그 등록 그 연도별로 혹시 이게 통계가 있나요? 자료가? 뭐 1년, 2년, 뭐 몇 년씩 이런 식으로? 4년 수행하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현황은 이렇게 파악된 건 없지만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연도 몇 년씩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경유차가 된 5년 넘으면 네. 매년 한 번씩 예. 받아야 되고 네, 네. 7년인가 넘으면 1년에 2번인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갖고 계시면 예. 그 종합 검사 받을 때도 좀 안내하기가 실은 내가 7년 됐는지 5년 됐는지 이거 실은 되게 인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좀 그거를 해서 그러니까 7년차 예를 들어 7년차 경유차니까 뭐 몇 월 달 이렇게 뭐 종합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혹시 문자 알림이라도 좀 주면 실은 아까 이제 그 검사를 안 받아서 발생하는 그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걸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한 2차례 정도 문자 알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한 4차례 정도 안내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가면은 시민들이 좀 스팸인 줄 알고 안 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 우리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우리 차량 번호판 이렇게 다는 곳에 예. 실은 이제 올 여름은 다 갔지만 네. 거기가 이제 그늘막이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예. 말씀드렸거든요. 예. 혹시 그거에 대한 그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또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게 완공이 되나요? 올해 안에 되나요? 올해 안에 됩니다. 올해 안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우 의원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제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무보험이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을 말하는 거죠? 책임보험 말하는 책임보험 말하는 거죠? 예, 개인 대금. 네. 이 자동차 구입 시에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면 자동차 구입 가능해요? 아니요. 책임 구입할 보험. 때 보험 가입 여부랑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뭐 사고 안 낼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안 드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책임보험이라는 그 보험 자체가 상당히 좀 보험료이 낮잖아요. 네. 그 보험 가지고 사고 났을 때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종합보험을 많이 드는데, 책임보험까지 안 들고 이 자동차 운전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 무기나 마찬가지인데, 자동차가. 이 책임보험보다는 오히려 종합보험 쪽을 들 수 있게끔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책임보험까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그 대책은 상당히 좀 중요한 거로 보는데, 그냥 과태료 부과로만 끝나는 건가요, 이게? 안 내면은? 아니요. 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운행 정지까지 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올해 바뀌었습니까, 법이?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그 인식을 좀 개선한 후에 저희도 이제 강력하게 안내 신분에 해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이 책임보험 가지고는 그 보험을 다 그 피해자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피해자가 어떤 그 정확한 그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책임보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책임보험 맞아도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무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법이 좀 강화되지 않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올해 또 구입 바뀐다고 그러니까 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과 징수에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 이미 자동차를 신차를 구입하면은 자동으로 이건 내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부과 징수라는 건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죠? 정확한 부가 징수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안내할 때 이게 등록할 때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이런 요거 이제 취득세가 이게 뭐 감면하는 부분도 있고 감면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차량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 이제 프로테지가 다 달라요. 자동차는 뭐 7%고 해갖고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고, 내 세금은 얼마다, 이 차량 가격에 대해서 차량은 얼마다 해서 그거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 차량 처음에 처음 신차 때. 구입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등록할 아니면 때도 그렇고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할 때도요? 예, 예. 이전 그러니까 신차 구입할 때는 건 당연히 그게 안 되면은 뭐 사실은 뭐 구입 안 되는 거고, 또 이전도 마찬가지로 그 세라든지 이런 것이 부과가 안 되면은 이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서 뭐 부과하고 징수하겠다는 그 의미인가요, 그러면은? 네. 근데 이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따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세금을 안 내고는 이전도 안 되는 거고, 자동차 취득도 안 되는 건데, 이걸 따로 사업을 한다는 게 난 조금 뭔가 좀 궁금해서 전화드 궁금해서 좀 질의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우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할 때 이게 저는 10만 원 지급하고 있는 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지금 혹시 2022년도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21년도까지는 자료를 받았는데 500명으로 얘기를 500명. 매년 그렇다고 한다면 500~600명은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그럼 지금도 그 기준이 혹시 아직까지는 65세 이상으로 65세 그 기준만 있습니까? 내가 면허증을 소지하고도 운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차량이 자체가 없거나 운전을 안 하거나, 그러나 운전 면허증은 소지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분들은 이제 신분증 대용으로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5세 이상 반납을 하게 되면 지역 합세로 10만 원 주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운전 차량 소유 여부에 상관이 없이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도 많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소지하고 계신 분도 정말 많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 사업 수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과 차량 등록 사업소장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